미국 연방소득세의 모든 것, 그 세 번째, 마지막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밖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국 세액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총 4가지 이중과세 방지 제도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이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대표적인 절세 제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의 첫 번째 토픽인 이중과세 방지 제도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 연방소득세에서 허용하는 대표적인 이중과세 방지 제도, 즉 타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시민권 기반 과세 제도인 미국에서 재차 과세되어 미국인이 과도한 글로벌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법규가 몇 가지 있는데요. 특정한 경우에는 원천 절세를 위해 눈여겨보아야 할 토픽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4가지 제도를 차례대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절세를 가능케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제도 적용으로 절세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목적이니 각 국가의 세액 계산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A씨의 한국 근로소득 3만 불에 대한 한국 결정세액이 2,000불, 그리고 A씨가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한 12억 이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30만 불이 한국에서는 전액 비과세되었다는 가정하에 A씨가 이중과세 방지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당해에 발생된 이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 연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한국 세액은 합쳐서 2,000불에 불과한 상황인데 미국 세액이 거의 5만 불가량 발생하는 이 경우 A씨가 합법적으로 미국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A씨가 법규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해외에서 제공한 근로나 사업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특정 금액까지 면세 처리할 수 있는 해외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해외 근로소득공제는 미국인이 해외에 3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조세조약 체결국에 세법상 거주지를 두고 외국 출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 소득을 특정액까지 면세해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면세가 가능한 소득액은 개인별로 11만 2천 불이며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전 예시에서 A씨가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본인의 3만 불 근로소득을 면세 처리하면 미국 세액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당연히 근로소득이 전체적으로 면세되었으니 그에 해당되는 미국 세액이 모두 경감된 효과가 발생하겠죠. A씨의 경우에는 놀랄 정도의 세액 경감 효과는 없지만 만약 미국인 A씨가 소득세가 없는 가령 두바이에서 근무하고 있고 상당한 고소득자라면 이러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큰 효과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33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했는지를 따지는 Physical Presence Test가 있고요. 아니면 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Tax Home이 있는지를 따지는 Bonafide Residence Test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는 신고 연도 중 시작하거나 끝이 나는 12개월 이내에 330일 이상 미국 외 국가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하는 정량적인 측면만 판단하지만요. Bonafide Residence Test는 거주 기간보다는 미국인이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가족과 외국에 거주하는지, 그 나라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는지 등의 정성적인 측면까지 보고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330일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Bonafide Resident Test 적용이 가능한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2가지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면세받을 수 있는 소득액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년도 중 대상일에 한정되어 연간 법정 면세 한도액이 일할 계산되어 결정된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해외 근로소득공제가 모두에게 유리한 공제 방법은 아니라는 점 주지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상황에서 해외 근로소득공제가 유리한지 아니면 대신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요. 저희 엉클쌤에서 매년 접하게 되는 신규 고객 케이스 중에 과거에 별 생각 없이 해외 근로소득공제로 소득을 모두 면세받아서 간단히 세금 신고를 해오신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해외 근로소득공제 방법이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외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신고해 오셨든 타 업체에서 해오셨든 17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근로사업성 소득을 해외 근로소득공제로 모두 면세 처리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수급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 설명드렸었죠.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인 자녀당 2,000불씩 주어지는 세액공제 중 미국에 낸 세금이 전혀 없어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1,500불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극도로 낮지 않은 이상은 한국에서의 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한국 세액을 미국에서 세액공제 받는 방식의 이중과세 방지제도와 비환급성 자녀세액공제 500불을 함께 활용하게 되면 인당 1,500불 자녀세액공제 현금 환급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면세가 가능한 해외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세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면세보다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통한 세액공제가 세액공제 가능액의 이연 효과로 인하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세 가능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 일부분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면세 없이 전체 소득액을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도 가능하고요. 미국 소득과 한국 소득이 섞인 소득 상황에서는 두 종류 공제 방식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외 근로소득공제가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 또 해외 근로소득공제가 유리한지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유리한지를 논리가 아닌 계산으로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근로소득공제는 한 번 선택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에 그 원칙을 철회하여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선택을 바꾸게 되는 해는 그 다음 5개년 동안은 IRS의 허락 없이는 해외 근로소득공제로 다시 바꿀 수 없는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내 상황에서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취하는 것이 정말로 최선인지 꼭 판단하신 후 공제를 폼 255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과거에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확인이 되시면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많으신 분들 과거 연도 수정신고를 통해 자녀세액 공제와 같은 놓친 혜택이 환급 수요가 열려있는 과거 3개년 대에서는 늦게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